오후의 시 한 스푼.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 한 스푼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강영선입니다. 새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미래를 꿈꾸고 인생을 설계해보는 설레는 1월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희망의 봄을 기다리는 당신의 2월입니다. 짧지만 설레고 바쁜 2월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감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옥천의 구재근 시인님을 모시고 시인님의 시를 함께 낭송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초대 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랄라 스윗의 편지입니다. 내 가벼운 생각들로 날 이해하는 척 해왔던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너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불안해하는 너의 곁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질 않는 걸 알아. 그런 널 이해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이라 얘기도 이젠 거짓이 되어버린 것. 널 닮아가는 나는 사라졌으면 눈이 먼 이대로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진 않잖아. 그걸 왜 몰라. 네 자주적인 웃음 끝에 네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쉽게 드리워진 외로움 애써 외면한 널 닮아가는 나는 사라졌으면 눈이 먼 이대로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 나는 그리운 작은 별만큼의 흔적이 될 거야. 가슴이 기억나. 내 가벼운 생각들로 날 이해하는 척 해왔던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너에게 네, 박호희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환대안이 다 들어있는 1월은 추운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춥다고 웅크리지 않고 일어나 뛰어보니 몸이 훈훈해지고는 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2월이 반갑다고 이제 곧 봄이 올 거라며 살가운 인사를 건네는데 문득 달력을 바라보니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벌써 입춘이에요. 네. 아, 이제 추워도 겨울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뭐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반항하는 것이 삶을 더 값지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키 작은 2월과 기분 좋은 날들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호희 선생님은 언제나 명랑하고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이셔요. 네, 그리고 오늘 옥천을 시로 물들이실 구재근 시인님을 모셨는데요. 청취자님들도 오늘 시인님의 시를 직접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가우실 것 같아요. 먼저 시인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재근 시인님은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청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이후 통신학교를 수료하신 뒤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걸어오시며 현재는 예실축산 대표로 또 성모 장례식장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2024년 6월 지구문학 통권 106호의 시 부분 신인상 수상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하셨고요. 2025년 10월 첫 시집을 출간하시며 독자들과 본격적으로 시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인님의 시를 함께 나누며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 구재근입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구재근 시인님의 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 가로등을 박호의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가로등 구재근 시골길 홀로 선 가로등 하나 기나 긴 밤 고요히 어둠을 밝히네. 여름이면 날벌레 날아와 작은 친구 되어주고 겨울이면 하얀 눈 내려 말없는 벗 되어주니 비록 혼자 서 있어도 외롭지 않구나. 등대처럼 늘 한자리에 빛을 밝히는 행복한 가로등. 네, 가로등. 많은 분들은 가로등을 떠올리면은 어두운 길에 홀로 서서 밤길을 지켜주는 외로운 모습부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님은 그 가로등을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존재로 바라보셨네요. 여름에는 날벌레가 작은 친구가 되어주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말 없는 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를 쓴다는 게 저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시인님은 어떤 계기로 시를 쓰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시인이 될 거라고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자라온 고향이 참 정겹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오래 머물곤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 조금씩 끄적여 놓고 했겠지요. 또 옥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옥천 곳곳을 다니다 보면 내 고향이 참 따뜻하고 정겹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그렇게 써 내려가던 글들이 모여서 어느새 저를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결국 시인의 시작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네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시 속에 담긴 그 따뜻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시로 이어가겠습니다. 양희은의 악무의 나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맑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고 있었네. 낡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우며 눈물 말리고 있었네. 난 그의 주름살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 단 한 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줄 나는 몰랐네. 꽃맺음이 다 한 구분, 등줄기는 초라했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나무랄 곳 없이 텅 비어 있게 됐다. 네, 양희은 씨의 악무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조용히 한자리에 서서
묵묵히 계절을 뿜어주는 나무처럼 우리 마음에도 잠시 따뜻한 숨이 머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시는 구재근 시인님의 시 아이보리 춤추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이보리 춤추다. 바람에 휘청휘청 흔들린다. 살랑이는 아이보리빛 밤나무꽃. 둘이 둥실 뭉게구름처럼 올록볼록 피어나 고요히 춤을 추네. 향기를 찾아온 꿀벌도 바람에 놀라 살짝 날아가고, 그 사이 너울너울 둘이 둥실 서로 손잡고 꽃잎은 춤을 추네. 바람 따라 흥겹게 흔들리는 6월의 밤꽃. 진한 향기 속에 고요한 밤이 물든다. 네, 시인님의 아이보리 춤추다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밤나무꽃이 아이보리빛으로 피어나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 눈앞에 조용히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시인님, 이 시는 읽는 내내 초여름밤의 공기와 향기가 함께 따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순간에서 시작된 시였을까요? 네, 밤나무 가지가 서로 엉켜 있을 때 바람이 불면 서로 엉켜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바람에 진한 향기를 날릴 때 밤꽃 향기에 취해 날아드는 벌, 나비를 보며 저도 밤나무 꽃과 한껏 취해 보였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면 시 속 풍경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향기를 찾아온 꿀벌도 바람에 놀라 살짝 날아가고,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시인님께서는 자연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참 섬세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다가 장면이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편이신가요? 근데 저는 사물을 바라볼 때 장면을 먼저 떠올리곤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가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시는 춤춘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도 전체 분위기는 참 고요하고 차분하잖아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요한 춤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거친 바람이 지나고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밤꽃을 보며 아이보리색의 밤꽃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도 했습니다. 살랑거리는 꽃의 향연을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죠.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 맞아요. 저도 정말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인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시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도 만나보겠습니다. 현충원, 박호희 신앙송가님의 낭송입니다. 현충원, 구재근. 높고 검푸른 가파산 아래 애국 청춘용사 이름 석자 묘비 빛나. 조국 위에 바친 숭고한 정신 잊지 않으리. 역사는 기억하리. 땅, 바다,
하늘. 살아서 결의의 꽃, 죽어서 국민의 별. 오와 열 군인 정신, 선후배 전우사랑, 대전 현충원 영면하시네. 구재근 시인님의 시 현충원이었습니다. 낭송을 듣는 동안 마음이 절로 엄숙해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땅, 바다, 하늘, 살아서 결의의 꽃, 죽어서 국민의 별, 이 부분이 참 깊게 남았습니다. 그 대목을 듣는 사람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은 해마다 현충원에 가셔서 참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충원에 찾아가는 그 마음, 이 시를 쓰시며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 감동들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현충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호국 영령의 위대한 충성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추모하는 마음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현충원이라는 곳이 주는 그 공기가 있죠. 그 앞에 서면 누구나 겸허해지죠. 현충원에 놓으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님, 시 속에 역사는 기억하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는데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억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조국을 위해 몸바친 호국 용사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누비고 있잖아요. 네. 감사하며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게 각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네, 이어서 만나볼 시는 제목부터 정겹습니다. 구재근 시인님의 옥천구경입니다. 구재근 시인님께서는 최근 지구문학 2025년 겨울 제112호에 소개되며 제2의 지구문학 작가상 수상 소식으로도 많은 축하를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이 시를 박호희 신앙송가님과 제가 함께 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천구경. 이른 아침 옥천역 내려 첫발 내딛는 고요한 시간. 용암사에 이르니
연불 소리, 목탁 소리, 고즈넉한 바람 따라 퍼지고 두 손 모아 소원 하나 속삭인다. 운무대 안개 너머 해가 떠오르니 그 장관의 마음마저 환해지고 이원 묘목시장엔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 과일나무, 꽃나무, 오가는 말들의 시골 장터 정이 묻어난다. 물길 따라 걸으니 유채꽃 둘이 둥실 강바람에 춤을 추며 용목 여울목 노란 물결로 반겨주고 은빛 흐르는 금강 따라 상하행 고속도로 요요히 지나며 궁촌제 전망대에서니 청산 청성 보청천 한눈에 담긴다. 문바위 동학 흔적 역사를 따라 걸으며 천년의 숨결 느껴보고 청산 청년탑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세월도 빙글빙글 돈다. 시장통 생선국수 거리, 김이 모락모락 국수 한 그릇, 마주튀김 한 접시, 소맥 한 잔에 허기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심리 벚꽃길 지나 우뚝 선 바위섬엔 상춘정이 고요히 반겨주고 안남 둔주봉에 올라서니 한반도 닮은 지역 남북의 그리움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장계 관광지 감싸는 대청댐의 품 넉넉하고 포근하여라. 구 벚꽃길 터널을 지나 실개천 따라 건너라면 꿈엔들 이칠리아 정지용 생가 문학관이 문을 열고 향수 한 구절 가슴속에 스민다. 삼정승 고택의 기와지붕 웅장한 자태로 서있고 유경수 여사 생가 명당터의 깊은 숨결 느껴진다. 향수 호숫길 따라 걷다 황새터에서 기념사진 한 장, 그리고 다시 옥천 품에 안기니 100년 세월 지켜온 옥천 성당 종탑 하늘 아래 우뚝 서서 우리의 길을 감싸 안는다. 발길을 재촉해 추소리 들리기 전 이지당 거쳐 부소 다막에 오르니 길게 흘러내린 바위길 석양빛에 물들어 한 폭의 풍경화 되어 간다. 대청호 수면 위로 해는 천천히 내려앉고 그 순간 명소 중 명소라 부를 이유가 충분하다. 해 저문 저녁 장룡산 휴양림 계곡 따라 맑은 물소리 들려오고 금천골 산새 소리 벗삼아 계곡물에 발 담그고 한 잔 술에 목 축이니 옥천에서의 이 하룻밤 묵고 보니 옥천에 살고 싶어라. 구재근 시인님의 시 옥천 구경이었는데요. 우리 박호희 신앙송가님과 함께 이제 합성으로 전해드렸잖아요. 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옥천의 하루가
그대로 한편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는 정말 구경이라는 말 그대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시라서 합성으로 나눠서 읽으니 장면이 바뀌는 느낌도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도 풍경을 따라오시기 편하셨을 것 같아요. 옥천의 풍경과 정서가 살아 숨쉬니 시를 들으며 옥천을 안 가보면 큰 손해 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옥천에 안 오는 건 손해예요. 듣는 분들도 지금 어디쯤 왔지 하면서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시인님, 이 시가 인상 깊은 거는 명수를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옥천에서 살고 싶어라까지 이어지면서 옥천에 대한 애정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시는 구재근 시인님께서 실제로 옥천에 사시면서 여러 해 동안 바라보신 옥천의 전경을 노래해 주신데요. 제가 최근에 지국문학 2025년 겨울 제 112호를 보다가 시인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옥천 구경을 두고 옥천의 명수들을 노래하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로 오래 회자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로 지구문학 작가상도 수상하셨는데요. 첫 시집도 내시고 지구문학상까지 받은 그 감격과 옥천에 대한 사랑도 들려주세요. 네, 생각도 못한 작가상을 받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또한 첫 시집은 내며 나의 고향 옥천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시를 읽으면서 편안하고 옥천의 자연 경치에 빠져들게 되어 좋다는 의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옥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는데 시를 많이 쓰고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에는 풍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음식까지 등장하는데요. 시인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거는 옥천의 명수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옥천의 정서였을까요? 둘 다 전하고 싶은데요. 그중 옥천의 정서를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시가 살아 숨쉬는 옥천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유리의 동네입니다. 내가 내디뎌 걷던 수많은 사람들 발자국으로 가득 찬 나의 거리 어딜 걷던 내가 아는 길이 난 너무도 기뻐서 거리만 한참을 걸었어 너도 알지 이 길에 있는지 내가 아는 이 길 위에
될지도 몰라.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린 또 여전히 함께인 것뿐이야. 너도 알지 이 길에 있는지. 내가 아는 이 길 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 돼도 참 따뜻한 아이야. 내 마음과 같겠지. 늘 이렇게 길 돌아서는 날 돌아보는 게 늘 괜찮을 적이야. 모르는 척 해줄래. 네, 이어서 만나볼 시는 이별의 슬픔을 조용한 위로로 감싸주는 시입니다. 구재근 시인님의 시 별이 되어 박호희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별이 되리. 구재근. 자식 가족품 이별하고 하늘의 작은 별 되리. 하늘나라 높은 곳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 밤하늘의 고향 산천 내 가족 비추는 별 되리. 서러워 마라. 슬퍼 마라. 인연은 잠시 영혼은 영원하니 먼 훗날 별이 되어 저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네, 구재근 시인님의 시 별이 되리였는데요.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시인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이별이라는 순간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시가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님, 이 시는 어떤 순간에 쓰게 되셨나요? 네, 사람들과 이별하는 자리를 가까이에서 보며 말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마음을 담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었던 마음, 담겨진 분들이 하루를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적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호희 신앙송가님은 이 시 낭송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네, 저는 이 시를 낭송하면서 이별을 잊으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이별을 안고도 하루를 살아내는 분들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준비할 틈 없이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듣는 분들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닿았으면 했습니다. 네, 시인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별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그만큼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을 잘 지나가시길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 시였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난 좋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진 못했지. 그저 어색한 안녕, 참 반가웠던 너무 짧았던 인사가 끝나고 어렴풋한 미안함을 나는 보았어. 괜찮아 괜찮아 지나간 일인걸. 너를 보고도 웃지 못한 이유는 원망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만 묻고 싶어. 너에게도 나는 따뜻한 기억일까. 서로가 마지막이 되길 우린 약속했지만 그저 스쳐간 인연, 주고 싶은 것 주지 못한 것 마음에 남아서 넌 떠나도 난 그곳에 고여 있었지. 괜찮아 괜찮아 지나간 일인걸. 너를 보고도 웃지 못한 이유는 원망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다만 묻고 싶어. 나로 인해 너도 조금은 울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미 돌아선 너를 잡을 수 없어. 괜찮아 이제는 지나간 일인걸. 내가 감당한 외로움만큼 네가 편해졌다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하지마. 넌 내게 언제나 고마운 기억인걸. 혹시 돌아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난 이별을 겪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오늘 시를 통해 각자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시 가운데 마지막 시네요.
구재근 시인님의 인연입니다. 인연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과 먼저 떠나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하는 시인데요. 구재근 시인님의 시 인연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인연으로 살아온 나날, 삶의 미련 남겨둔 채 하늘나라 승천길 먼저 가니, 아쉬움에 찾아준 지인 문상객, 슬픔 잠시 접어두고 뒷산으로 눈 돌려봐요. 잔소리에 칡넝쿨 잎새 쳐지듯 정 남기고 가니, 인생 즐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다 먼 훗날 하늘에서 만나요. 이 몸은 천국길 먼저가 다리 놓고 등불 밝혀 님 편히 오시게 하리요. 인연. 두 글자가 오늘따라 참 깊게 다가오네요. 시인님, 먼저 떠나는 이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슬픔은 접어두고 인생을 가라고 말해주는 그 대목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맺은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분들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남은 생을 보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인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남겨진 사람이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데 이 시는 거꾸로 떠나는 분이 내가 먼저 가서 다리 놓고 등불을 밝히고 있을게라며 안심시켜 주시네요.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이런 배려가 섞인 이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마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 남기고 가니 행복하게 오래 사시다 만나자는 약속.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시인님 덕분에 죽음이 무서운 이별이 아니라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가슴에 품고 나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싶어지네요. 귀한 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는 박호의 신앙송가님의 말에 저도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게 되네요.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시린 겨울입니다. 정말 1월 너무 추웠습니다. 구재근 시인님의 모시고 시인님의 옥천을 향한 사랑과 사람의 인연과 삶에 대해 시를 낭송하고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시인님이 밝혀주신 그 마음의 등불이 남은 겨울 여러분의 시린 손끝과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온기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인님께서 더욱더 가슴을 울리는 귀한 시들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후의 시 한 스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구재근 시인님, 따뜻한 낭송으로 또 이렇게 낭낭한 낭송을 해주신 박호의 신앙송가님 감사합니다. 이선희의
인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계절이 문턱을 넘을 때 시 한 스푼과 따뜻함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속해온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